자,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지방에 주어진 권한은 3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정한 주민 중심의 자치가 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의장님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장 취임하신 지가 이제 1년하고 한 3개월 지났습니다. 반 넘었는데, 반은 좀 도셨는데, 시작부터 사실 뭐 서울시의회 첫 여성 의장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모으셨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어떻습니까? 길었습니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하루하루 생각하면 참 길었는데 네. 지나고 나면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어떤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장님,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자기가 서울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서울시 의원이 111명이다. 일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들었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의장이 되면서 우리 서울시 의회가 시민 곁에 있는 거를 시민들이 알아주시고 많은 일을 저희에게 시켜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서울시 의회를 알아주시고 그 쓸모를 인정해 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민원도 주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기뻐요. 앞으로도 좀 시민들께서 저희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의장님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니까 오늘은 구두를 신고 오셨는데 음. 집무실에는 늘 운동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좀 막판 스퍼트를 위함일까요? 네, 아침에 이렇게 가면은 기사를 봐요. 이렇게 예. 기사 써주신 거를 보면은 우리 서울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머나 이거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현장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은 그냥 그날로 한번 가보곤 해요. 바로 가시는 거죠? 바로 가야지 뭐가 이렇게 꾸며지지 않는 그 현장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늘 그냥 바지하고 운동화는 갖다 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막 놀라겠어요. 오셔놓고 아니요. 의장님 오시니까. 그 처음에는 왜 오냐고 이러더니 이제는 그냥 저는 뭐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담당하시는 설명하시는 공무원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서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고치고. 의장님 하루 일과가 기사를 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현장에 불시에 찾아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현장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현장마다 다 인상적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추석을 앞뒀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참 우리가 챙겨야 될 때가 어딘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서울이 요즘 많이 외롭다고 해요. 서울에서 한 40% 가구가 1인 가구예요. 그래서 그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외로움 안녕 120 콜센터라는 그 콜센터를 운영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는 마음 편의점,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께서 그 편의점에 오셔서 서울 라면도 드시면서 함께 거기서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무료인가요? 그러면? 네, 무료예요. 그래서 외로움 안녕 120 센터에 갔더니 이렇게 콜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치매 걸린 사모님을 간병하시는 남편분께서 너무 힘들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부터 또 7급 공무원이 오랫동안 공부해서 자기가 지금 7급 공무원이 됐는데 자랑할 사람이 없다고 또 거기다 대고 자랑하시는 분들 또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갈 곳도 없고 너무 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콜센터 직원분께서 서울시에서 뭐 해볼 수 있는 일들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얘기도 해드리고 추천을 예. 해드리는군요. 네, 그다음에 혼자 아니다. 외롭지 않다 그런 말씀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좋아지시는 분들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갔다 오는 길에 오세훈 시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시장님 이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겠다. 우리 함께 진짜 서울의 외로움을 없앱시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요즘 저희 회사도 이제 광화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출퇴근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유독 더 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 넷플릭스 이 캐대헌이 사실 뭐 K-팝 위상을 더 올리고 있고 보시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열풍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도 있고요. 의장님께서 캐대헌 명소도 다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발로 뛰는 의장님이시니까 네. 다니시면서 우리가 더 애써야겠다, 뭐 더 의회가 할 일이 많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너무 많은 진짜 거예요. 많더라고요. 진짜 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서울이 사실 노력으로 외국인들이 오는 도시인 것 같아요. 뭐 로마나 스페인 같은 데는 유적이 많고 맞아요. 또 자연 환경이 좋은 곳도 있는데 서울은 진짜 우리가 힘들게 뭐 K 뷰티, K 등산까지 이 모든 우리가 만든 이런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가서 다 괜찮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성곽길 이렇게 루미가 앉아서 노래 부르는 곳이 네, 있어요. 네, 네. 거기 외국인들이 오셔서 많이 성곽길에 앉아서 그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와 경사가 좀 같은 게 있어서. 잘못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뭐 사진 찍는 곳을 마련한다든지 안전 장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한강이 또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강이 교각이 있는데 이 교각을 좀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다. 서울의 볼거리를 좀 한강 교각을 좀 아름답게 꾸미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서 서울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눌수록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도 맡으시면서 매일매일 뭐 지방자치, 지방의 발전을 외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 현주소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참 이게 좀 씁쓸한데요.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가 중앙의 출장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민생 소비 쿠폰을 중앙 정부가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중앙 정부가 다 부담을 하면 되는데 네. 서울시의 25%를 그냥 부담하라고 소통 없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국고 보조금 사업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국가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저희에게는 그냥 이런 책임만 떠넘기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재정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아직 75%, 25%로 재정도 많지 않은데 네. 점점 국가 보조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하나를 이렇게 증원하려고 해도 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저희가 만드는 조례도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예산이나 조직이나 입법 같은 경우 다 아직은 중앙에 많이 이렇게 예속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자치단체한테 권한도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정부에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는데 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지만 참 중요한 일이죠. 그 말을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야 될 뭐 역할, 가족 커지실 텐데 그 중에 이제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들어볼까요?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방의회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요만큼 조문이 있어요. 그냥 새들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예. 저희 의회에 예산도 편성을 해주고요. 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갖고 있는 거라고는 인사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저희가 뭐 인사도 하고 조직도 저희가 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도 하고 감사도 하고 네. 그런 모든 권한을 이렇게 지방의회법에 넣어서 만들고 싶은 바람이 저희한테는 있고요. 또 예. 하나 거기 넣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서울시만 해도 1년에 60조 원의 예산을 심사하거든요. 예. 네. 의원은 111명이고 의원 1인당 한 5천억 원의 예산을 심사하는데 저희를 지원하는 인력이 의원 2명당 1명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은 9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방의회법에 넣어서 조금 더 지방자치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해서 그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회에 4개의 지방의회법이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도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한테 맞는 지방의회법을.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하게 해서 아마 올해 내 아니면 내년에라도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계속 예, 그리고 뛰겠습니다. 네. 그 예산 심사 내년에 예정돼 있잖아요. 네. 특히 좀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하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서울시나 의회나 항상 기본보다는 눈에 네. 보이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예산에 많이 넣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뭐 싱크홀 같은 게 생겨가지고 상하수도관 교체하는 비용 같은 거 하긴 해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들, 그래서 안전하고 민생 기본이 되는 예산을 먼저 꼭 확보하고 많이 지원하는데 애쓰고, 하고 싶은 일은 그 다음에 좀 해보려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예산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